안녕하세요. 유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의 공포썰을 끼려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저번 주? 2주 전? 3주 전에 부모님이랑 후쿠오카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사실 일본에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 중에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과거에 저희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어쨌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 유튜브 보면서 왜 너한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다만 30년의 인생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또 길 수 있는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너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모아놓으면 생각보다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튼 오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 이야기를 바로 최근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일단 저희 엄마는 이 일본 후쿠오카 여행이 인생의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를 많이 하셨고 여름에 후쿠오카 매우 더울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그런 일본에 간다는 것 자체를 되게 설레하시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빠랑 엄마랑 이제 셋이서 후쿠오카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첫째 날은 뭐 도착해서 무난하게 그냥 점심 먹고 백화점을 구경을 하고 또 그냥 산책을 좀 하고 저녁을 먹는 코스로 그냥 무사히 집에 들어왔고 저희가 2박 3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둘째 날이 가장 바쁜 하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버스 투어를 해서 요인, 백부 뭐 이런 데를 들리고 이제 저녁에 부모님을 위해 예약한 닭 샤브샤브집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버스 투어가 끝나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몸이 체력적으로 지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진통제 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큰 수술을 몇 번 거치시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원래도 약을 많이 챙겨 드시는 분인데 이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효도 여행이 혹시나 계획이 틀어질까봐 진통제를 먹으시면서 저를 따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또 감사한 와중에 닭 샤브샤브를 가까스로 먹고 이제 나와서 저희 아빠가 돈키호테를 쇼핑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돈키호테 쇼핑하는 거, 추 아저씨의 돈키호테 쇼핑을 너무 재밌게 보셨고 원래도 좀 일본의 돈키호테가 하도 유명하니까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일 큰 돈키호테 지점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돈키호테에서 장을 보고 신나게 재밌게 없던 체력을 다 끌고 와서 장을 보고 이제 숙소로 다시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녁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제 숙소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매우 힘드셨을 텐데 그래 너를 따라서 내가 같이 가주마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한참 가다가 구글 맵으로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그래서 저도 때도 늘상 해외여행에서 하듯이 구글 맵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을 숙소로 안내를 하는데 좀 붐볐나 봐요. 그래서 붐비는 큰 길 말고 좀 골목길? 약간 유흥가? 그런 골목길로 안내를 하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길인 줄 모르고 그냥 저는 이제 구글이 안내하는 대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돈키호테에서 가득 장을 본 그 짐덩어리를 두 손에 가득 잡고 이제 숙소로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골목이 좀 어두컴컴하고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유흥가였는지 진짜 약간 분위기가 딱 봐도 아 여기는 좀 별로인 그런 나쁜 구역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딸, 여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데를 안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 진짜 몰랐다고 빨리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엄마가 원래 힘들어도 막 되게 웃으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가면 되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빠른 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근데 걷는 거 이제 그만하고 택시를 타자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잘 걸어 가시다가 이제 얼마 한 6분만 더 걸으면 되는데 저희 엄마가 급격히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저랑 아빠한테 택시를 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본 택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 택시를 6분 거리를 굳이 타야 되나 싶었어요. 이래서 부모님이랑 여행 가면 싸우나 봐. 그래서 제가 좀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조금만 더 걸으면 되지 않냐. 근데 저희 엄마도 이제 웬만하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아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빨리 택시를 잡아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도 뭔가 엄마의 그런 낌새를 눈치챘는지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툴툴거리면서 어플로 택시를 예약을 해서 숙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가는 길에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말을 거의 안 하셨고 저희 아빠도 이제 고된 몸을 이끌고 그냥 조용히 온 가족이 말없이 호텔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이 대욕장이 있는 호텔이어서 저랑 아빠랑 이제 나 그러면 우리 대욕장 가서 씻고 오겠다. 숙소에서 엄마가 그냥 편하게 화장실 하나니까 씻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저랑 아빠랑 막 대욕장에 가려고 속옷도 챙기고 잠옷도 챙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저희를 뒤로 한 채 바로 숙소에 들어가시자마자 숙소에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저러지? 많이 피곤한가? 밖에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대욕장으로 향했어요. 네, 엄마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해외니까 좀 걱정되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욕장에 가서 목욕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랑 아빠랑 목욕장 가서 갔다 오고 저희 엄마랑 같이 숙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엄마가 계속 좀 걱정스러운 근심 있는 표정으로 오늘은 그냥 빨리 자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준 컵라면이나 이런 거 야식으로 먹고 서둘러 잠이 청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같은 침대를 쓰고 오른편에 그 창문 쪽에 아빠 침대를 놔드렸는데 아빠도 계속 뭔가 잠꼬대도 원래 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되게 심하게 하시고 엄마도 새벽에 제가 너무 더워서 일어나는데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에 와서 또 잠이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박 3일의 여정이 쭉 끝나고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얘기를 하시기를 저희가 돈키호테에서 장을 보고 숙소로 걸어가는 중에 그 유흥가 골목에 이제 건물 사이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거기서 담배 피거나 쓰레기 모아놓는 그 골목에 어떤 가부키 화장을 한 그러나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은 남학신 같은 걸 신은 여자가 진짜 저희를 전봇대 뒤에 이런 데 서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반쯤 이렇게 가린 채로 기둥 뒤에 서서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쳐다보는데 그게 가히 사람의 생명이라고는 느껴볼 수 없었고 엄마가 너무너무 오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친 순간 내 정면을 보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근데 그게 귀신의 시선은 더 오싹한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가족을 끌고 빨리 그 골목을 나오는데 일본 귀신이 계속 저희 가족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뒤에 막 술 취한 아저씨들 막 떠드는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니까 다시 그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그 사이에 빨리 이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한 거고 택시를 부르고 나서도 그 택시 타서도 뭔가 그 찜찜한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찐찐함을 걷어낼 수가 없어서 혹시 오자마자 이제 창문을 다 쳤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내내 뭔가 서늘하고 타국까지 와서 그런 안 좋은 악령이 우리에게 붙어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여행을 망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사실 좀 큰 정말 생명에 위험한 큰 수술을 한 두세 번 받으시면서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제가 엄마를 닮아서 겁이 좀 그런 쪽으로 많아서 저희 엄마 밤에 고양이만 봐도 놀라서 막 기절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귀신을 보는 그런 능력이 조금 영안이 트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엄마 운전하다가 마주친 그 남자 귀신도 그렇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너를 가졌을 때 엄마 아빠가 둘 다 같이 귀신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중학생 때인가 한번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그 고속도로 타고 막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저를 갖고 태교여행 뭐 비슷하게 이제 속리산 쪽? 그 강원도 쪽을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상부선을 타고 올라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아빠가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워낙 직업 특성상 막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막 근무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셔가지고 그때도 원래 뜻밖의 여행을 좀 점심이나 아침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오후 늦게 출발을 해서 또 엄마가 만삭이니까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리다 하다 보니까 한 12시쯤 이제 그 상부선을 타고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이제 가는데 차가 매우 없었대요. 그때는 여러분들 한 32년 전이니까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조수석에 앉은 분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엄마의 안내에 따라 아빠가 이제 막 고속도로를 타고 차 오는 그 굽이굽이 산길 같은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어떤 도로 옆에 어떤 여자분이 한 손에는 5살 돼 보이는 아기 손을 잡고 또 앞에는 아기를 안고 차를 기다리듯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스쳐가듯이 그때 이제 저희 아빠는 정면을 보고 있을 때고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고 조수석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 어떤 여자분 아기 5살짜리 같은 남자 아기를 한 손에 잡고 앞에 아기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왼쪽 손인가 오른쪽 손이 자유로웠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손을 진짜 이렇게 몸은 안 움직이고 손만 이렇게 손목만 까딱까딱 이렇게 차를 잡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엄마가 어머 저기 애기 엄마가 차 기다리듯이 서 있는다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이제 백미러로 쓱 보면서 그러네? 근데 저 여자 애기가 아파서 지금 한밤중에 저렇게 차를 잡나? 여기가 워낙 시골이니까? 우리가 태워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뭔지 모를 듯한 섬뜩함 그리고 아빠도 근데 표정이 없고 다급함이 전혀 없는 발이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정말 손짓을 크게 하거나 아기가 아파서 차편을 구해야 되는 거면 근데 약간 아기를 안고 그 새벽에 안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손만 이렇게 아무런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꺼림칙하긴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뭐 누구가 오겠지. 오니까 저렇게 평온하게 있는 거겠지. 일단 갈 길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쭉 가는데 한 3분도 채 더 안 가서 다시 그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아기를 한 손에 잡고 앞뒤에 아기띠 안고 또 이렇게 손만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둘이 똑똑히 봤대요. 그 여자 표정이 정말 아무것도 미동도 없었고 차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저 여자가 빨라도 아기를 안고 또 아기를 잡고 이렇게 차보다 더 빨리 앞설 순 없는 거다라는 생각에 이거는 진짜 귀신이다라는 생각에 엄마랑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가 악셀을 엄청 세게 밟고 진짜 그 구비구비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라리 엄마 혼자 봤거나 아빠 혼자 봤으면 아이 뭐 그냥 헛것을 봤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두 분이서 동시에 그 광경?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해서 이거는 지진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 믿으실까봐 저희 엄마 아빠랑 통화했던 음성 내역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할 건데 아이폰이 녹음 기능은 되는데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제 최근에 저희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들으면 뭐 우리한테 한 게 없으니까 뭐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공포 매니아들은 크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진짜 실제로 겪잖아요. 진짜 소름 끼쳐요. 그런 환경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듣는다? 혼자? 그것도 밤에? 그럼 진짜 제 이야기 생각나면 너무 무서우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 엄마와 같이 있었던 아빠와 저는 그 골목이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면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거 부적이라도 엄마한테 써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요번 엄마 실화는 여기고요. 엄마 아빠가 겪은 일은 저는 정말 제가 그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막 단발머리 머리카락 붓고 이상한 일 좀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 것보다 차라리 있나? 이게 나은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제 썸네일에 되게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아니면 이제 나는 이 자극적인 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나뉘는데, 이게 공포썰 특화 채널이 되어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니즈를 어떻게 맞춰드려야 될지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썸네일 만들 때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썸네일이 너무 평범하면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고요. 내용에 상관없이. 근데 또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면 만드는 저도 좀 소름이 끼치는데, 이게 밤에 제가 올리니까 그거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놀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재밌는 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썰 끝나니까 이제 강아지 낫겠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포미양을 놀아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것 봐. 자, 여러분, 그럼 안녕. 즐거운 밤 되시고, 이번 주말도 화이팅! 코너스로 딱 돌아 쓰는데 여자가 애를 데리고서 서 있는 거야. 애기가 안겨 있었어? 아니면 엄마 손 옆에 서 있었어. 애기가? 어린애들이. 안고, 아니야. 하나는 안고 있었지? 손 붙잡고 서 있었어. 그리고서 엄마가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상하로 막 흔들고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다른 몸은 요동치지 않고 손만 흔들고 있는 거야. 흔들고.